자, 이제 아까는 이제 괴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고 단사로서 말한 것이고, 여기 이제 초구는 장우진이 정하이면 흉이 유불이라 상활 장우지하니 기부궁야로다. 여기 초요자리에서 지금 대장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장우지라고 한 거예요. 장우지, 지자가 발꿈치 지자죠? 발꿈치 지자요? 발꿈치에 씩씩하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아직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냥 발동기가 지금 달리는 거예요, 지금. 예? 막 지금 세상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뜻을 얘기한 거예요. 발꿈치에 씩씩하다는 얘기는 바야흐로 이제 막 달려 나가고 싶은 그런. 네, 그렇죠. 여기 의되는 것이 여기 진꾀상이기 때문에 장우 발꿈치 자를 쓴 거예요, 지금. 요 뜻이. 그런데 자, 우리가 늘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상에 나가려면 내가 덕만 갖고 안 돼요. 세상에 나가려면은 자리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리.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정하이면 흉이 유불이라 한 겁니다. 정하이면 여기서 만약에 세상에 나가려면 거기에 참 능력도 있어야 되지, 그죠? 또 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 근데 그게 안 되면 세상에 나가봤자 안 돼요. 오히려 흉만 당합니다.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이상 없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삼재팔랑 겪게 돼 있는 거야. 그걸 누구나 다 그런 어려움은 누구나 다 닥치게 돼 있어요. 그걸 극복할 줄 알아야 돼. 극복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시련이 결국 나를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서 고생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자산이에요. 어려서 고생하는 거 이건. 요즘에 애들을 너무 고생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애들 사회에 나가면 그 극복을 못하고 그냥 좌절당하잖아, 그냥. 너무 나약하게 키우고 있어요. 여기에, 상활. 참, 제가 얘기를 하다. 여기 이제 우리가 결국 이거예요. 왜, 여기, 양효의 이름은 뭡니까? 구지요. 양효의 이름은 구예요. 음효의 이름은 육이지요. 예, 우리 괴에도 이렇게 이름이 있듯이 효에도 이름이 있는데 양효의 이름을 구라고 하고 음효의 이름을 육이라고 한다. 그러면 왜 처음에를 초자를 썼을까? 예? 왜 여기는 이제 9, 2 하죠. 여기는 9, 2, 여기는 9, 3, 9, 4 네 번째니까 여기는 6이니까 6, 5 이렇게. 여기는 6, 6이라 하지 않고 상육 이렇게 해요. 상육. 여기는 상자를 썼어. 아니 여기 왜 요 이름자를 썼냐는 얘기예요. 요 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건 시간적 개념이에요. 시간적 개념. 우리가 뭐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 그럼 여기다가 초자를 썼으면은 여기다가 그 끝을 쓰든지 끝종자를 쓰든지 하지. 왜 여기는 초자를 썼고 위에다는 왜 상자를 썼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상은 뭡니까? 이건 자리 개념이에요. 자리. 위자리, 아래자리. 그러면 여기다가 아래 하자 쓰든지. 그렇게 써야지. 왜 여기다가는 시간적 개념의 글자를 썼고
위에다가는 왜 자리적 개념의 글자를 썼냐 이런 얘기예요. 네. 이 뜻은 뭐냐면 군자가 사람이 세상에 나가려면은 대개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네? 요걸 대개 우리가 출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나가려면 세 가지 요건을 보통 얘기를 해요. 첫째가 뭐냐? 물론 덕이 있어야지. 덕은 뭐 모든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이게. 근데 덕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하냐? 자리가 주어져야 돼. 자리가 없으면은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 나가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따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군자가 세상에 나가려면은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이에 따라서 천양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리 없는 사람이 예를 지키면은 그냥 내 주변만 살 수 있어. 나 혼자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리 있는 사람이 예를 지키면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예를 지키면은 온 세상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를 지키면은 여기 있는 사람만 살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리가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 때예요, 때. 때가 허락해 줘야 돼. 때가. 요 세 가지가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꾀에서는 때를 뜻하는 글자를 쓴 거예요. 여기 때를 뜻하는 글자. 내꾀에서는. 여기서 우리 여기 땅의 도, 여기는 땅의 도고 여기는 사람의 도고 여기는 하늘의 도죠. 삼재지 도를 얘기해요. 육해꾀에서. 내면에서는 여기는 주로 뭐냐면 안으로 덕을 쌓는 자리예요. 덕을 쌓는 자리.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덕이 갖춰지면 이제 내꾀에서는 주로 덕을 쌓고, 하지만 외꾀에서는 주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자리예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면에서는 덕을 쌓으면서 세상에 나갈 때를 보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나갈 때를. 요 2호와 3호가 다 초효와 같은 몸체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 다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외꾀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일을 하려면 자리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회에다가는 자리적 개념으로 위상자를 쓴 겁니다. 이런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효에다가 그런 이름자를 붙였을까? 지금 초구는 양효로서 양자리, 바른 자리에 있지만 여기는 이제 응이 안 되죠. 예? 그 응이 되는 자가 진꾀의 주효예요. 여기 응이 되는 진꾀 주효. 그래서 여기다가 이 발을 뜻하는 발꿈치지자를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위가 없고 하기 때문에 나가면은 안 되죠. 예, 나가봤자 패하게 돼 있는 것이고 흉을 당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하이면 흉이 유불이라. 지금은 비록 흉은 아니지만 장차 흉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활 장우지하니 기부 궁야로다. 그 믿음이 궁하도다. 구이는 정하야 길하니라. 상활 구이정길은 이중야라. 여기 이제 구이오자리. 여기는 양효로서 음자리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지만 그래서 중을 얻은 자리예요. 중. 아까 군자가 예를 행하는 것이 중으로 나가는 거라고 했죠. 여기는 그야말로 예로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여기도 지금 요게 변하면 손꾀가 돼요. 손꾀. 네, 손꾀가 됩니다.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아직은 더
더 내공을 쌓고 조금 더 역량을 갖추고 나서 세상에 나가라 하는 의미에서 지금은 나갈 수가 없는 자리죠. 예, 여기 변하면은 상이 손꾀상이에요. 손을 입여라. 세상에 나가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들어가는 상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하야 길토다 길하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활 구의정길은 구의요가 아직 세상에 나가지 않고 조금 더 역량을 쌓고 내공을 쌓고 이렇게 하려는 것은 바로 그 자리가 중을 썼기 때문이다. 중으로서 했기 때문이다. 9.3은 소인은 용장이요 군자는 용망이니 정이면 여하니 저양이 촉번하야 이 기각이로다. 상활 소인은 용장이요 군자는 망예라. 자, 이게 9.3일절이에요. 지금 여기 대장꾀는 군자가 예로서 지금 세상에 나가는 자리예요. 중용지도로 세상에 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는 중용지 덕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길하다라고 한 거예요. 정해서 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근데 여기 사면은 양효로서 양자리 바른 자리에 있지만 이건 중을 지나친 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 바른 것만 믿고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돼지가 숨는 것 갖고 얘기했죠. 돼지는 숨기를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양은 나가기를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난번 돈꾀에서는 돼지 갖고 얘기했지만 여기는 양을 갖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세상에 나가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소인은 용장이요. 소인은 씩씩함을 쓰고 그냥 장을 쓰는 거예요. 힘을 갖고 세상에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군자는 용망이니 군자는 이게 망자에 대해서 아까 이 망자를 그물망자인데 사실 이게 이러면 그물망자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쓰면 이게 뭐냐면 이 그물망자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물망자를 여기에다가 매산자를 이렇게 쓰면은 매강자예요. 산이 그물처럼 쫙 늘어서 있다라고 하는 매강자예요. 산. 근데 여기다가 망자 쓰면은 그물망자야. 왜 망자를 썼느냐? 그물로서 물고기도 잡고 짐승도 잡고 속여서 잡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속여서. 그래서 요걸 부정의 뜻으로 없을 망자의 뜻도 쓰지만 그래도 여기다가 한편으로는 이게 소인은 용장이요. 소인은 그저 힘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니까 장을 쓰고 하지만 군자는 지혜를 쓰기 때문에 부정의 뜻으로 그 장을 쓰지 않는 것을 쓴다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또 비평을 해요. 비판을 합니다. 왜냐? 여기는 양요로서 양자리 바른 자리지만 중을 지나친 자리예요. 지나치게 나가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소인이든 군자든 우리가 이 주역이라든가 이런 고전에서는 대개 소인과 군자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군자는 주로 우리 군자의 정의가 뭡니까? 대개 군자는 의로서 나가려고 하고 덕으로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소인은 이해로서 세상을 대하고 그죠? 이해로서 힘으로써 세상을 살려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덕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서 군자와 소인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은 군자는 이제 덕이 있는 사람이 마땅히 자리를 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리의 개념으로 자리를 얻은 사람, 그런 사람을 지위를 얻은 사람을 군자로 얘기를 하고 지위가 없는 사람을 소인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소인과 군자로 지금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죠. 소인은 그저 그냥 씩씩함만 쓰고 군자는 여기서 이게 망자가 이게 그물망자인데 우리 이 역학자 중에 황중염 선생이라고 있어요. 그분은 이 망자를 그야말로 그물망자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물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세상 대중을 속인다 이런 얘기예요. 좋은 뜻이 아니고 오히려 요즘과 같은 시대와 똑같은 얘기예요. 오히려 요즘 시대 어때요? 지식인들 세상을 더 망치는 거예요. 교묘한 말솜씨로 그냥 세상을 그냥 혼란케 하잖아요. 그냥 이게 바로 욕망의 뜻이에요. 소인은 용장이요, 군자는 욕망이라는 얘기가. 말하자면 눈먼 물고기들, 짐승들을 갖다가 그물질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여기 군자가 욕망이라 하는 것은 그물로 세상을 속이는 거예요. 네? 그럴듯한 말로 세상을 속이는 이런 뜻으로 욕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지금 지나친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자 뒷얘기 볼까요? 자 그러니 여기는 정이라도 여기는 위태로워요. 지나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물론 양유로 양자리 바르지요. 그래서 정자를 쓸 수는 있지만 정이라도 위태롭다라고 한 거예요. 지나치기 때문에. 왜냐? 아니 여기 지금 대장교잖아요. 대장교는 예로서 지금 세상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는 중으로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바른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바른 것만 갖고 세상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세상과.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떤 형국이냐. 저양이 촉번하야 이 기각이로다 했어요. 저양이 촉번하야 이 기각이로다. 여기 저자가 수컷 저자예요. 양이죠. 수컷 저기 염소양 여기 양양자지요. 저자가 이게 저자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염소양자에다가 밑저자 썼어요. 네? 이게 뭐냐면 성씨 아래 여기 딱 닿은 것은 뭐냐면 요 밑에 밑저자를 얘기하는 밑 위가 아니고 밑. 왜 이렇게 썼을까? 순양이 뿔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뿔 받으려면 그렇지 아래부터 숙여가지고 뿔을 받잖아. 그래서 밑저자 쓴 거예요. 그거 밑에 꼭 안 쓰면 안 되겠네, 그죠? 요거 써야지. 요거 써야지. 성씨자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저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순양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양효니까 그러니까 순양이지. 네? 저양이 촉번하야. 촉자가 다을 촉 번자는 울타리 번자예요. 울타리를 들이받는다는 얘기. 그렇지. 울타리를 들이받은 거예요. 네? 울타리를. 울타리 번자가 풀초에다가 삼수변에다가 1번, 2번 그 분별할 1번, 2번 하는 번자예요. 그러니까 이 번이라는 게 구분을 하는 거죠. 1번, 2번 하듯이. 뭘로 구분을 하느냐. 우리가 국경을 정할 적에 물이라든가, 또 울타리 정할 적에 나무에 뭐 나무라도 심어가지고 울타리로 또 이렇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걸로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이게 울타리 번자지요, 이게. 그죠? 네, 울타리 번자예요. 근데, 자, 양이 나가다가 뿔이 딱 닿았으면은 물러날 줄 알아야 되는데 양은 나가는 걸 주장하기 때문에 그냥 옳고 그름 구분을 못하고 오로지 나가려고만 하다 보니까
이 기각 이로다 이게. 이 자가 걸릴 리자예요. 걸릴 리. 걸림자. 예. 그 뿔이 예, 그 뿔을 걸리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뿔이 걸렸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 뿔이 걸렸다. 우리 걸릴 리자 어떻게 쓰냐면 좀 쓰기가 좀 고약하죠? 네. 예, 이렇게 망, 구, 월. 망구월. 여기는 양, 양이니까. 자, 범자인데, 범자가 아니고 사실은 여기에 본래 이게 을자에다가 사람자 쓴 거예요. 이게 빠르신자예요. 우리가 빠르신자 그냥 이렇게 쓰죠, 그냥. 신자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이게 여기에 빠르신자예요. 무릎범자 모습 비슷하지만 무릎범자가 아니고 사람인자에 이렇게 을자식으로 쓴 거예요. 예, 사람이 예, 몸을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예,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글자예요. 몸 구부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빨리 뛰려고. 빨리, 빠를 신자야. 그래서 빠를 신자. 이게 걸릴 이자도 되면서 또한 약할 이자도 됩니다. 약할 이자도 돼요. 아니 울타리에 걸려가지고 걸리면 빠져나오면 되는데 양은 성질이 어때요? 계속 나가려고 하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뿔이 그냥 얼마나 노고가 많겠어요. 약할 리, 병들 리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요 글자가 비슷한 글자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요거 양자를 중심으로 망구, 월양범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망구 월자에다가 조개패자를 쓰고 요 신자를 딱 쓰면은 이건 뭐냐면 나물 영자예요. 나물 영. 우리가 잉여물처럼 예. 요 재물을 빨리 일을 하고 하니까 재물이 남는다 이 얘기예요. 풍요롭다 이 얘기예요. 이게 나물영자예요. 근데 여기다가 요건 리이고 요건 영자예요. 요건. 또 요거 비슷한 게 또 있어. 망구 월 여기 기준여자 써가지고 이렇게 또 쓰는 경우가 있어요. 또 요건 뭐냐면 가득 찰 영자예요. 가득 찰 영자. 여자 이게 본래 이제 옛날 중국에 이제 성씨가 있는데 진시황 성이 영씨예요. 진시황 성이 영씨인데 그 집안 저 선조를 보면은 이 영씨 집안이 말하자면 옛날 초창기 때는 어때요? 원시 시대는 여자가 말하자면은 모계 사회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자식을 낳고 나서 가득 채워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게 가득 찰 영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비슷한 글자가 많죠. 주역에는 요 글자 주로 요 글자를 많이 씁니다. 이게 걸릴 이자도 되고 병들 이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양이라고 하는 글자 양은 물이 지어 다니기를 좋아해요. 양은 우리 저기 개는 어때요? 개는 조그만 해도 홀로 다니기를 좋아해요. 우리 홀로 독자 쓰면 이렇게 쓰죠. 개사슴 녹자에다가 네. 요거 그물망자요. 쌀포자에다가 벌레충자 쓴 거예요. 이게 총나라 촉자 이렇게 쓰는데 자 우리 개도 홀로 다니기를 좋아하고 요건 뭐예요? 그물망자에 쌀포자에 벌레충자 쓰는 고치 안에 이 벌레 들어있는 게 뭐예요 이게? 그렇지 누에지. 누에.
누에가 거기에 꼬치 안에서 혼자 거기서 몸체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예, 그래서 둘 다 누에 고치던 개던 홀로 있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홀로 독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은 무리지어 다니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인근 군자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돼요? 무리군자가 되죠? 염소 3마리가 있으면 이걸 군이라고 해. 왜냐? 염소는 3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를 딱 인군으로 대장으로 세워요. 대장으로 세우고 또 대장해라. 우리 둘 뒤따라갈 테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 따라가기 좋아하는. 옛날에 이 양을 우리가 어리석은 동물로 많이 얘기해요. 양은. 사람은 이 눈동자가 흑백이 선명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자로 얘기를 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안다. 근데 양은 새카만해요. 흑백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구분할 줄 몰라. 그냥 무리지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한 마리가 그냥 지난번만 한번 TV를 보니까 대장 한 마리가 그냥 막 달려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니까 그냥 다 떨어져 그냥. 어? 의식분별이 있으면은 얼른 뒤돌았을 텐데 그냥 다 떨어져. 여기 양이 지금 나갈 줄만 알지 물러날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울타리에 가다가 울타리에 걸렸어. 그러면 한 발 물러나서 빠져나올 줄 알아야 되는데 빠져나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지 힘으로 밀고 나가려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곤경에 채해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 지금 저 양이 촉번하야 쏜 양이 울타리가 닿아서 그래서 그 뿔이 걸렸다라고 하지만은 그 뿔이 지금 병들었다 이거예요. 지금 부러질 지경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상활. 소인은 용장이요 군자는 망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대부분 학자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인은 그냥 힘으로써 그냥 지금 순양이 지금 돌진하다가 지금 울타리에 닿은 객인데 걸린 객인데 이때도 소인은 어떡해요? 소인은 울타리 그냥 뚫고 나가려고 힘만 쓰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군자는 힘을 안 쓰고 여기서 이제 빠져나온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후세 학자들은 이걸 망자를 그물망자를 아까 해석한다라고 했죠. 오히려 세상을 더 곤궁하게 만드는 세상을 더 속이는 뜻으로 이런 때 군자는 그냥 세상을 속이는 걸로 나가려고 한다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사는 정하이면 길하야 회망하리니 번결 분리하이며 장우 대여지복 이로다. 구사는 자 여기는 이제 양효지만 음자리에 있어요. 음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르지 못하지만 여기다 단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가는 정하이면이라고 하는 이런 가정토를 붙인 거예요. 만약에 뭐뭐 한다면 왜 그 토를 붙였냐면 이게 양효로서 음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양효로서 양자리에 있으면 이런 토를 안 붙이죠. 음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길해서 여기서도 힘을 이게 정하면 하는 얘기는 힘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힘쓰지 말라. 그래서 뉘우침이 사라지리니 자, 이 자리에서는 울타리 번자죠. 울타리가 트여서 걸리지 아니하이며
아까 여기 3연짜리에서는 앞에 양효가 딱 놓여 있으니까 그냥 힘으로 나가려다가 순장이 뿔이 그냥 울타리에 걸린 격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곤궁한 상했지만 여기는 앞에가 그게 뭐 걸리는 게 없으니까 울타리가 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울타리가 트여서 걸리지 아니하이며 그러니까 장우 대여지복이로다. 대여 큰 수레 여기서 왜 큰 수레가 나왔을까? 우리가 이 수레는 곤꾀에서 상에서 취하는 거예요. 곤꾀. 예. 아 우리 저기 뭐야 대동 여지도 할 때 여자가 이게 땅을 뜻하는 글자잖아요. 만물을 실은 게 땅이듯이 물건을 실은 게 수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곤꾀의 상에서 이 수레라는 글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변하면은 곤꾀가 되니까. 그죠? 이게 변하면. 근데 대여지 복이라고 했어요. 네, 이게 복이 복토 복자인데 이게 뭐냐면 수레바퀴 축대하고 그 수레하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아마 그걸 복토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 복자를 왜 수레 것자에다가 회복할 복자를 썼을까? 자, 이 수레가 어디를 이제 물건 싣고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기를 바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네. 그래서 여기다 회복할 복자를 붙인 거예요. 가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물건 실어 갔다가 다시 여기까지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네? 그래서 회복할 복자를 붙인 거예요. 또 여기서 이제 장우 대여지복이로다라고 할 적에 요것은 뭐냐면 군자가 도를 행할 적에는 수레를 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를 행한다라고 하는 상징적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군자가 수레를 탔다는 얘기가 뭐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레는 이 곤꾀상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군자가 수레를 탔다. 그 얘기는 뭘까? 곤꾀는 백성을 뜻하니까 백성이 군자를 추대하는 뜻이에요. 수레를 탔다는 얘기는. 그 추대한다는 그 뜻은 곧 도를 행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상활 번결 분리는 상황엘세라. 가는 것을 가는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왕하기 때문이다.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 왕자도 여기 외교이기 때문에 왕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 내자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왕이라 한다겠죠. 예. 자, 유고는 상양 여기 우이라고 이렇게 쉬울 이자로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정자는 이라는 이렇게 뜻을 달아요. 평이하다, 마음을 평이하게 한다라는 뜻을 붙이기도 하는데 대개는 이게 경계의 뜻으로 역이라고 하는 이 땅, 네? 네, 이 뜻이에요. 어떤 경계로서. 요건 이제 음으로서 중을 얻은 자리죠. 여기서 유고는 상양우역이면 역당에서 양을 잃으면 한 거예요. 역당에서 양을 잃으면 그러면 류침이 없느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 지금 여기 유고요가 말이죠 천자짜리예요. 그런데 지금 밑에 양유가 막 그냥 막 돌진하고 있는 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그냥 돌진하는 이 양효들을 여기서는 다 잘 받아줘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머지않아 이것도
양으로 이제 화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음으로서 아래 양자들을 다 받아주는 자리에서 음도로서 이걸 어떻게 해야 받아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엄한 형벌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하면은 뭐 누가 그거 뭐 오려고 하겠습니까? 여기서는 음도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음도로서. 옛날에 그 한나라 때에 잠깐 왕망이라고 하는 자가 잠깐 한나라를 멸하고 신나라를 세웠어요. 우리 전 한나라가 전한과 후한 시대가 있어요. 전한과 후한이 있는데 그 사이에 왕망이 신나라를 세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게 우리 유학 입장에서 유학의 글이 많이 훼손됐었잖아요. 첫째 언제? 진시황 때. 분쇄갱유를 당했어요. 진시황 때. 분쇄갱유를 당했는데 또 언제 유학이 훼손을 당했냐면 요 신나라 때. 요때 많은 서적들을 불타고 또 썼던 많은 비석이며 이런 것들이 많이 손상을 당했어요. 훼손을 당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아니 진시황은 잘 문자를 모르니까 그냥 무식해서 없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왕망은 유학자예요. 유학자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냥 철저하게 없애버린 거예요. 그냥 아마 이게 우리 주역의 이 상수역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 아마 많이 손실이 됐을 겁니다. 한나라 때의 그 상수역이 굉장히 발전했을 텐데 거의 전해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마 그때 당시에 그런 화를 당해서 그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여기 지금 왕망이 신나라를 세웠지만 얼마 못 가요. 한 15년인가 뭐 얼마밖에 안 돼요. 후한 시대를 연 사람이 누구냐면 광서제예요. 아니 광서제 광무제. 광무제예요. 이 광무제가 다시 나라를 세우고 했을 적에 처음에 누구나 다 이제 새 나라를 세웠으니까 막 기강도 확립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엄한 형벌로 이제 논공 행상도 하고 뭐 그동안에 과거 있었던 사람들 숙청도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법도 했는데 광무제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나는 문도로서 부드러운 도로서 나는 세상을 다스리겠다. 그래서 그 사람 다 포용을 하고 부드럽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상량 우역이라고 하는 요 뜻에 부합하는 겁니다. 양을 만약에 너희들 여기서만 딱 무리지어 살도록 딱 하면 어때요? 거기서 서로 찢고 싸우고 뭐 했겠지. 근데 경계를 없애버리니까 먹고 살기 그냥 풍부하게 하고 경계를 없애버리니까 양이 막 돌진만 하려고 하는 다투기를 좋아하고 양이 본래 이게 우리 주역에서 양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겉은 유순하지만 속은 그냥 양유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냥 고집이 센 동물. 다른 동물들은 어때? 죽을 때 죽음 당할 적에 슬피 울잖아요. 네? 근데 양은 안 운대요. 소리도 안 낸대요. 그냥 네, 독하지. 그런 양인데 이 양의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자, 양의 성질을 잘 이용을 해서 오냐 너 그래 너 잘났다 하고서 이렇게 그냥 엉덩이 두드려 가면서 그냥 그렇게 하니까 양의 성질을 없앤다 하는 의미에서 상량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양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 양의 성질을 없앴다 하는 뜻이에요. 그게 백성들을 비유하자면은 이렇게 양떼들처럼 비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리지어 다니면서
그런 백성들의 그런 난폭한 성질을 여기에 와서 이제 없앴다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무슨 뜻이에요? 아, 이건 역땅, 어떤 경계예요. 땅. 그래서 이걸 역이라고도 읽어요. 아마 주자도 그걸 또 이치가 통한다라고 아마 이거 썼을 거예요. 자, 저기 두 번째 줄 끝에 볼까요? 끝에 혹작 강역지, 예. 강역,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장자로 썼나요, 여기? 장자가 아니고 역자인데, 예. 자,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고, 한일자 긋고, 이렇게 쓰면은 장자지요. 그죠? 예, 장자인데, 여기는 이렇게 쓰고, 이게 역자로 이렇게 써요. 역자로.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이게 경계장자예요. 지경, 역, 땅, 경계. 긋는 역인데, 역땅에서 양의 성질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예, 말하자면 거기에 경계를 두지 않고 자유롭게 살게 하니까 양이 그냥 그 고집센 그 성질을 없애게 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향우역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장자가 아니고 역자라고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아, 참 헷갈리기는. 응? 하나 가지고. 지능이란. 하나 가지고 잔이냐 맥이냐. 에라이. 상활 상향우역은 우의 부당열세라. 우의가 부당하기 때문이다. 음효로서 양자리 바르지 못한 자리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상육은 저양이 촉번하야 불능퇴하이며 불능수하야 무유리니 간즉길하리라. 상활 불능퇴 불능수는 불상냐요 간즉길은 구 부장열세라. 자, 상육효자리 역시 마찬가지로 삼효와 더불어서 삼효도 어때요? 저양이 촉번하야 이기각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 상육효도 마찬가지예요. 저양이 촉번하야 불능퇴하이며 불능수하야 했어요. 아까 구삼효 구절과 여기 구절의 차이는 뭘까? 아까 구삼효는 지나치게 나가려고 하다 보면 울타리가 됐어. 그러나 아직 여기는 그래도 한 발 물렀으면 빠져나올 그래도 그 여지라도 있었는데, 여기 상효자리는 대장께 이제 막다른 자리예요. 예. 여기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다. 이게 징퇴양난의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아까는 구삼효자리는 그래도 한 발 물러나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여지라도 있었는데, 여기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자리. 그래서 순양이 울타리에 닿아서 물러날 수도 없고 또 나갈 수도 없어서 이로울 바 없으니 한 겁니다. 이로울 바 없으니. 참 여기도 이게 불능 숫자를 여기 숫자가 우리 이렇게 돼지 시자에다가 갈치자 쓰면은 이게 쫓을 축자예요. 쫓을 축자. 근데 여기다가 8팔자를 쓰면은 이룰 숫자예요. 이때는 수라고 읽어요. 뭘 완수하다 할 때 이렇게 숫자 이렇게 쓰지. 완수하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돼지가 열려 있는 곳으로 막 나가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다가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여기 지금 대장꾀의 종꾀가 돈꾀예요. 그죠? 돈대장. 돈대장. 돈꾀는 돼지가 숨는 뜻으로 얘기를 한다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지금 같은 괴기 때문에 용어도 서로 비슷한 거예요, 지금. 다만 돈꾀는 돼지를 중심으로 돼지가 숨는 뜻을 갖고 주로 얘기를 한 것이고 대장꾀는 염소가 그냥 나가려고만 하는 그런 성질을 그걸 여기다가 쓴 건데 여기 끝자리에다가 이 돼지를 갖고서 또 얘기한 것도 참 이게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뜻에서 무유리니 했어요. 이로울 바 없으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간즉길하리라 한 겁니다. 간즉길하리라. 예, 이게 간자가 자 우리 간자도 볼까요? 여기 있었어요? 그죠? 이건 뭐냐면 여기 바꿀 혁자에다가 큰대자 쓴 거예요. 예. 간자, 괴 이름 간자 쓰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간방을 크게 바꾼다. 간토를 크게 바꾼다. 간토를 산을 갖다가 크게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아, 그런 의미에서 어려울 간 하는 거예요. 어려울 간. 물론 여기에는 그래서 참 이게 비사적인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종꾀로 보면은 간꾀가 있어요. 왜 하필 어려울 난자도 있고 뭐 어렵다는 뜻을 가진 글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 간자로 썼을까? 라고 하는 데에는 옛날 참 이 성현의 말씀 아주 의미심장이 뭔가 감춰놓은 어떤 비사로서 옛날 선비들은 또 얘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참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간하이면 조심하고 삼가하고 이렇게만 나간다면 그러면 길하리라 고 얘기를 한 거예요. 상활 불능퇴 불능수는 불상냐요 했어요. 불상냐요. 우리가 불쌍하다. 이 저런 불쌍한 놈, 이 불쌍놈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불쌍놈. 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불쌍놈. 불쌍놈? 불쌍놈이라고. 네. 근데 불쌍놈한테 사실 불쌍놈이 상스럽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상스럽지 못하다. 그 뜻은 안 좋은 말이잖아. 안 좋은 말이지. 불쌍놈이라고 하지. 예? 예의격식 차리지 않고. 상놈하고 같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볼시자를 쓰지 않고 말씀 원자를 써서 자세할 상자를 썼어요. 상스러울 상자 쓰지 않고 양이 말하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양을 갖고 이거 지금 이게 양이 지금 돌진하는 이 양 갖고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이 글자들이 여기 괴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괴를 바탕으로 해서 이 문장들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자세히 살피지를 못한다. 이게 자세할 상자예요. 자세할 상자. 간즉길은 아니 주공은 아니 네가 이런 상황 속에 진퇴양난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지극히 조심하고 하면은 길하다. 길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자는 다만 구부장열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허물이 더 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주역 속에 이런 약간의 의미가 다르게 공자가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아니 공자가 이 주역책을 놓고 논어 구절을 보면은 술이 예. 저 공자가 논어 구절에 수리부작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네, 수리부작하이며 신이요 호고를 절비와 노팽하노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그저 전술만 했지 창작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주역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공자가 시경, 서경, 얘기, 음악 이런 건 다 그때 당시 교과서인데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정리를 했어요. 없앨 건 없애고 집어넣을 건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주역을 보니까 주역은 한 글자 틀린 데가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주역을 통해서 공자가 수리부작이라는 표현을 하신 거예요. 나는 전술만 했지 창작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부장이라는 말하고 간직기라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아니 이런 진퇴양난 속에서도 네가 조심하고 삼가하면은 길을 얻을 수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자는 어때요? 길은 아니고 아니라고 또 얘기할 수는 없지. 네, 공자는 그 뜻을 다만 허물이 더 이상 자라지를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허물이. 그러니까 그 허물이 과거에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거 어떻게 없애요?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미 뺄 수도 없는 그 이미 찍혀진 흔적 아니겠어요, 이게. 다만 여기에서도 간한다면 길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도 더 이상 허물은 자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자는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공이라는 우의정자와 공자라고 하는 철학자의 어떤 약간의 어떤 그런 견해 차이가 여기서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흔적은 남는다는 아, 그렇지. 더 이상 자라지 않을 뿐이지. 없앨 수는 없잖아요. 과거 일을 어떻게 없애, 그걸. 안 되지. 부처님 없앨 수 있을까? 그거 안 되지, 그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봐요, 저